안녕하세요. 서울사대부고 컴퓨터 동아리 부장 김동혁입니다. 오늘 저희 동아리가 괴짜 축제를 위해 준비한 것은 엠블럭의 기초를 배우고 그를 이용한 인공지능 게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에 앞서 엠블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초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엠블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은 아이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게 아닌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크롬을 추천드리는 바고요. 크롬에 이렇게 접속해서 검색창에 엠블록이라고 엠블록이라고 구글에 검색하게 되면 여러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은 이러한 홈페이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텍스트 코딩이 아닌 블럭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블럭 베이스 코딩 에디터를 클릭하고 코드 윗 블럭스를 눌러서 접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딩을 할 수 있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코딩을 저장할 수가 없어. 이 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해서 이후에 하는 활동들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는 여기 형태, 동작, 관찰, 이벤트, 제어, 연산, 변수 이 정도를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판다가 있죠. 이런 판다를 가지고 우리는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의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다를 움직이는 동안 보이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움직이는데 뭐가 변했어요? X값과 Y값이 변했죠.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냥 우리가 손에 가는 대로 그릴 수가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손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좌표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이름을 붙이고 움직였을 때 좌표값을 갖는 거지요. 자, 먼저 동작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어요. 이제 10만큼 움직이기 라는 블럭도 있고 15도 돌기, 임의 위치로 이동하기, X모로 이동하기, Y모로 이동하기 등등의 블록이 있는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들어갈 것은 아마 이벤트가 될 거예요. 이 이벤트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무언가 실행이 됐을 때를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면 이게 여기가 이제 시작 버튼, 그리고 이쪽이 정지 버튼이에요.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해당 코드가 실행이 돼요. 잘 보세요.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 아래에 뭐가 딸려있지가 않은데 잠시만요.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이렇게 파란 불빛이죠. 옆에 이렇게 쭉 뜨면서 10만큼 움직인 건데 제가 한번 좀 보기 쉽게끔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만큼 움직이기. 이 판다를 잘 봐주세요. 시작하는 순간 이 부분도 잘 봐주시고 클릭하는 순간 반짝거리면서 100만큼 움직였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를 키를 눌렀을 때는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을 때 100만큼 움직이는 거,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100만큼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아마 이 제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무언가 코딩을 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걸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만약이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만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가운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비어있죠? 이 사다리꼴에 맞는 무언가를 끼워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산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만약 뭐뭐가 50보다 크면 이 참이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50보다 크면은 이 아래에 있는 블럭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50보다 무언가가 크면은 10만큼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문에 대한 개념인데 조건문에도 방금 보신 블럭은 만약 뭐뭐가 참이면이라는 블럭이 있고 만약 무엇이 참이면
또는 아니면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실제 다른 프로그래밍 코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게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 엠블럭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여러 개를 중첩해서 하는 걸 뒤에서 아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했던 부분 중에 이제 여기 뭐 사다리꼴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린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코딩에 대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코딩에 대해 아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또 보았을 거예요. 좀 줄로 이제 코딩을 치는 건데 이 줄 코딩과 블럭 코딩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블럭 코딩은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블럭을 형태로 끼워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장점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블럭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도 관련된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다리꼴로 이루어져 있고 10번 반복하기는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연산 같은데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데는 똑같이 넣을 수 있고 동그라미 안에 그럼 똑같이 동그라미를 또 넣을 수도 있고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한대로 중첩이 가능하기도 해요. 반대로 여기에 사다리꼴 모양에서는 동그라미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뭔가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찰싹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에도 찰싹 달라붙게끔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또한 우리가 방금 이 블럭을 제가 가져다 넣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죠. 똑같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코딩 블럭들을 중첩해서 쓰면서 할 수 있어요. 관련된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뒤에서 만들어 볼 텐데 다른 친구들이 아마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벤트, 제어, 연산 이번엔 연산을 할 차례인데 연산에서는 보통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조건을 걸어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걸어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뒤에서 뭐 임의수를 꺼낸다. 우리가 랜덤으로 수를 뽑아낸다는 구문이고 뭐뭐 그리고 뭐뭐는 두 개 다 만족해야지 무언가가 실행되는 경우에요. 무언가 또는 무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양 끝에 있는 저기 마른 모양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행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실행이 되게끔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연산자 이런 걸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칙 연산이에요.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뭐 별표 모양은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라고 불려요. 여기 있는 무슨 슬래시 짝대기는 컴퓨터에서 나누기라고 불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연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엔 동작과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100만큼 움직이기를 통해 몇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수 있지만 이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를 알려주는 구문이 동작 구문이에요. 10만큼 움직이기, 15도만큼 돌기, 10만큼 움직이기, 15도만큼 돌기 이거를 이제 제가 제어해서 아까는 계속 반복하기 무한으로 반복한다 하는 건데 무한으로 계속 반복하게 시켜놓고 클릭했을 때를 갖다 붙여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0만큼 움직이고 15만큼 돌고 10만큼 움직이고 15만큼 돌고 이건 두 개가 겹치니까 하나는 빼도 되겠네. 다시 10만큼 움직이고 15만큼 돌고 끝나나? 아니요. 왜요? 계속 반복하기라는 구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10만큼 반복하고 15만큼 돌고 제가 생각할 땐 10만큼 이동해서 15만큼 돌고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x, y, 좌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었는데 좌표 값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판다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동작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형태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아마 오늘 형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거는 모양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얘가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모양이 우린 기본 모양처럼 보이지만 버튼 중에 어느 버튼이 있냐면 이제 버튼 중에 아래쪽에 이제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모양, 커스튬 2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쪽 판다를 주목해 주세요. 제가 1, 2를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1, 2, 1, 2 하면은 판다가 걷는 것처럼 모양이 바뀌죠. 이게 바로 다음 스프라이트로 모양이 바뀐 것에 대한 경우예요.
모양을 몸으로 바꾸기 하면은 코스튬 2로 바꾸기, 코스튬 1으로 바꾸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또 이제 만약 뒤에서 자세한 형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다른 친구가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한 것의 가장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변수는 뭘까요? 뒤에 친구들도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그만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바로 변수인데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 즉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 상자 안에 내가 무언가를 넣어놓을 건데 무언가를 넣어놓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변수 설정이라고 하는데,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 만들기를 눌러보면은 새 변수 이름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떤 변수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수를 잘 설정할 줄 알면은 이런 코딩의 기본적인 기본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변수는 내가 생각하기 좋은 것,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오늘 할 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변수들이 아마 점수와 목숨, 뭐 정답 이런 거와 관련된 변수일 텐데, 저는 점수를 변수 이름으로 지정해 볼게요. 변수를 점수로 이름을 통해 제작을 하면은 아까 없던 이런 블럭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점수를 뭘로 설정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점수를 우리가 초기 값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구문이고, 점수를 얼마만큼 변경하기,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벽에 이 스프라이트가 닿으면, 또는 뭐 뒤에서 만든 게임 같은데 장애물에 닿으면 점수를 까기, 마이너스 하기, 점수를 플러스 하기, 이런 식으로 점수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구문이고, 자세한 게임을 만들면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엠블럭 기초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블럭 코딩에서 어떤 블럭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대해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부원들이 직접 제작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들어본 슈팅 게임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10점을 채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알 피하기 게임에서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스프라이트를, 지금 있는 이 스프라이트는 판다죠. 그 판다 말고 저는 그 비행기로 설정해서 할 건데, 먼저 이 스프라이트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를 들어가서 여기서 비행기를 찾아서 그걸로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비행기가 이렇게 생기죠. 이거를 이쪽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일단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실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이벤트에서 클릭을 했을 때 끌고 가지고, 그 다음에 변수를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생명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 두 변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생명을 0으로 설정하기,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갖고 주고, 그 다음 변수로 보이기, 이 프로그램을 이 점수창을 다른 스프라이트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보이게 해주려고 이거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하고, 하나는 생명은 50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점수를 0으로 하고 점수도 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양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양 에어플레인, 이 스프라이트 이름을 가져온 이 모양으로 바꾸기를 끌고 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중앙에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기, 그 좌표 값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비행기를 끌고 왔을 때 이 스프라이트라는 창 아래 X와 Y
좌표가 있죠? 그 좌표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블록 코딩을 짜볼 건데요. 계속 반복하기를 해준 다음에 만약 모가 참이라면 이 형태를 두 개를 사용해서 저희는 위아래 그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비행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 모가 참이라면 이라는 이 상자 안에는 먼저 관찰에 들어가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하지만 저희는 그 위쪽 키를 눌렀을 때 이걸 이동하게 만들 거죠. 그리고와 부등호를 일단 먼저 바꿔 줍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가 이 화면이 170 플러스 위쪽이 최대 그 칸이 170이라고 보고 아래가 마이너스 170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만약에 이 비행기 스프라이트가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화면 안에서 사라지겠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눌렀을 때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70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 안에는 Y 좌표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프로그램 넣어줄 겁니다. 여기 안에다 넣어주고 이거 자체를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 여기는 아래쪽 화살표로 바꿔주고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모보다 커야겠죠? 이 아래가 마이너스 170이니까 여기보다 클 때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70이라고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똑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은 Y 좌표를 모만큼 변경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음으로 정하기라는 이 블럭을 사용하면은 이 블럭은 그 좌표로 바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이 Y 좌표로 모모만큼 변경하기 이 블럭을 사용해서 해주면 된다. 이 블럭은 마치 그 플러스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Y 좌표를 뭐뭐만큼 변경하기 라고 하고 저희는 5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래도 똑같이 해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근데 만약에 위쪽 키를 눌렀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아래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비행기가 괴물에 닿았을 때 그 크기가 작아지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형태를 들어가서 이 크기를 뭐뭐 퍼센트로 정하기 이거를 끌고 와 줍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크기가 생명이 닳았을 때만큼 줄어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수를 들어가서 생명을 끌고 와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나가는 총알을 이제 코딩하는 법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총알에 대한 이제 스프라이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총알이랑 비슷한 원하는 이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크기를 이제 이거에 몇 %로 바꿔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15%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비행기의 위치로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작에 들어가서 위치로 이동하기, 그리고 이제 이게 비행기 위치로 이동하기, 그리고 이게 계속 처음 한 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페이스바를 키를 눌렀을 때 저희는 총알이 나가게 할 건데요. 이때 여기서 관찰에 들어가서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는가가 참이면은 이제 총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복제가 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어에서 나 자신을 복제하기,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는가가 이거에 이제 스페이스바 키가 누르지 않았을 때, 즉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는가의 부정이 참일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알이 복제되었을 때 이제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은 이 총알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또 이게 여기서도 한 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엇이 참일 때까지 반복하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오른쪽 X 좌표의 끝이 약 234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연산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관찰해서 X 좌표 이제 여기 동작에 가면 X좌표인데 X좌표가 234일 때 이때 끝이 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10이면은 X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앞에 장애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장애물 같이 생긴 스파이트를 하나 더 설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박쥐를 예시로 한번 장애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애물을 하나 설정해 두고 만약 이 총알이 이 박쥐에 닿았으면은 이제 관찰해서 이제 여기에 박쥐에 닿았나요가 참이면은 제어해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그리고 이게 참일 때까지 반복하기 해서 또 다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복제본이 삭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복제본 삭제하기를 눌러줍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총알이 나가다가 박쥐에 맞았을 때 총알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쥐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장애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쥐가 왼쪽으로 날아오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려면 여기 이벤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게 가장 먼저 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이 먼저부터 보이면 다 뻔해서 시시해지기 때문에 이 박쥐를 숨기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코드는 형태에 가시면 여기 숨기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기기 코드를 바로 밑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클릭했을 때에는 복제를 할 건데, 복제를 하려면 제어 코드에 가시면 나 자신을 복제하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하나만
복제되기 때문에 게임이 2마리만 나오는 시시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복제하기 위해 반복 코드가 필요한데, 여기 제어 코드에 가시면 계속 반복하기 코드가 있습니다. 이 계속 반복하기 코드를 들어가서 넣으시면 여기에 나 자신을 복제하기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많은 수의 박쥐만 계속 복제되기 때문에 몇 초 동안 기다리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 코드에 몇 초 기다리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숫자로만 기다리면 안되기 때문에 임의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수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연산에 들어가서 몇부터 몇 사이의 임의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부터 2초 사이의 임의의 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쓰고 다음에 2 사이의 임의의 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초 기다리기, 여기 코드 안에 1부터 2 사이의 임의의 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쥐가 날라오는 코드를 작성할 것인데, 먼저 복제했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 코드에 가시면 복제되었을 때 이 코드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벤트 코드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박쥐의 위치를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하기 위해서는 동작 버튼에 가시면 이렇게 X좌표를 모음만큼 변경하기, 정하기가 있는데, 변경하기는 10만큼 더해지는 것이고 X좌표를 정하기는 그 정해진 숫자로 바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X좌표를 몸으로 정하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X좌표를 140으로 정하기, 이 코드를 끌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박쥐는 한 곳에서만 나오면 시시해지기 때문에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 이동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좌표와 끝이 220점 되기 때문에 22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가 되면 박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형태 코드에 들어가셔서 보이기 코드를 끌어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쥐가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려면 동작 코드에 가셔서 10만큼 움직이기, 이 코드를 끌어와 줍니다. 하지만 이 코드를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움직이기 때문에 반복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어 코드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를 끌어와 줍니다. 하지만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여기 끝에 가서 아직 보이게 되고 무한으로 여기가 쌓이게 돼서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없어지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반복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모가 참일 때까지 반복하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에 무엇을 넣어야 하냐면 저희는 X좌표가 끝에 가면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X좌표가 끝인 220보다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산을 하려면 연산 코드에 들어가서 부등호 방향을 꺼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좌표를 넣으시고 다음에 끝 코드인 22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건이기 때문에 모모가 참일 때까지 반복하기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몇만큼 움직이기를 넣겠습니다. 저희는 아무 숫자나 그냥 3 정도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3만큼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왼쪽으로 오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 움직이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에 닿으면 어떤 실행이 되고 그리고 총알에 닿으면 어떤 실행이 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에 닿으면 어떤 실행이 돼야 되는데 비행기에 닿으면 생명이 10 줄어드는 그런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닿으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어 코드에 가셔서 만약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뭐뭐가 참이면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닿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 관찰 코드에 가셔서 뭐뭐에 닿았나요?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서 저희는 비행기에 닿은 걸 만들기 때문에 에어플레인 22에 닿았나요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비행기에 닿으면 생명을 10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박쥐가 없어지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박쥐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어 코드에 가셔서 이 박쥐는 복제본이기 때문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여기 넣으시고 생명을 10만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변수 코드에 들어가서 변수를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변수를 뭐뭐로 설정하기 이거는 바로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뭐뭐만큼 변경하기가 있어야 10만큼 줄어드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을 10만큼 줄어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닿으면 10 줄어들고 또 닿으면 10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게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반복하는 코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코드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알에 닿으면 박쥐가 사라지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약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어 코드에 가서 만약 뭐뭐가 참이면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뭐뭐에 닿았나요? 이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찰 코드에 가면 뭐뭐에 닿았나요? 이 코드를 또 끌어와 줍니다.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총알이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를 101에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뭐뭐에 참이면 이게 여기에 닿아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알에 닿으면 점수가 오르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수에 들어가셔서 변수를 뭐뭐만큼 변경하기 이 코드를 끌어줍니다. 이번에는 점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점수로 바꾸고 이 코드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닿으면 박쥐가 관통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박쥐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복제본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어 코드에 들어가셔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x좌표가 220보다 크면 어떨지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x좌표가 만약 끝에 다다르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맨 끝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x좌표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220이 아니라 마이너스 22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이렇게 박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20보다 작으면 없어지고 만약에 여기 닿으면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바꾸려면 여기에 배경을 클릭하셔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배경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시티 나이트 1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랐으면 스프라이트에서 에어플레인 22를 클릭하시고 형태에 가시면 배경을 바꾸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면 배경을 뭐뭐로 바꾸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시티 나이트 1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맨 위에 이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했을 때 배경이 바꿔지고 그 다음에 박쥐가 나오는 그런 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쥐에 닿으면 생명이 줄어들고 총알에 맞으면 박쥐가 사라지고 점수가 획득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다시 생명이 50으로 초기화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명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코드, 그런 코드를 만들려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제어 코드에 가서 만약 뭐뭐가 참이면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끌어와 주시고 생명이 0이다. 이건 연산에 가야겠죠. 생명이 0보다 작다. 이것도 똑같이 끌어와 줍니다.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인 것을. 그리고 숫자를 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안에는 즉 변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 코드에 들어가셔서 생명을 끌어와 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0 또는 0보다 작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산에 그리고 또는 이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고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또는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또는인 코드에 이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만약 뭐뭐가 참이면 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9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변수에 들어가셔서 뭐뭐를 변경하기 또는 뭐뭐로 설정하기가 있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뭐뭐로 설정하기는 정해진 값으로 바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뭐뭐만큼 변경하기는 여기 값만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50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명을 50으로 설정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50으로 적고 이 코드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기 코드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0이면 다시 50으로 생명이 초기화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OH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기계학습, 기계가 배운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나가는 것처럼 머신러닝 또한 즉 기계학습, 기계가 무언가를 배우고 배운 것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오늘은 이 엠블럭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해 좀 알아보고 이러한 머신러닝을 통해
모션 인식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엠블럭에 들어오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이 블록들 중에서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 확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확장에 들어가면 스프라이트 확장과 디바이스 확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이라 있으니까 즉 기계학습 이곳에 들어가서 추가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장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가 뜨면서 아까는 여기 없었던 TM이라는 TM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뜨면서 학습 모델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학습 모델에 들어가면 이제 기계가 저의 동작을 인식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모델 학습이 이렇게 뜨면서 목록이 3개가 뜰 텐데 아까 OX 퀴즈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첫 번째 목록은 O를 넣겠습니다. 두 번째 목록에는 X, 그리고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는 O나 X의 동작을 취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미인식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처음에 O라는 동작을 위해서는 제가 먼저 O를 취하면 이 동작을 기계가 배워 나가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O를 취하고 배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먹이 O같이 생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기계가 더 많은 예시를 얻게 되고 이 예시를 통해서 이것은 동그라미의 모양이다 라는 것을 기계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X를 해보겠습니다. X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X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아까 처음에는 5에서 100%에 멈춰 있었지만 지금 이러한 X를 넣어줄수록 계속 이 X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시를 줄수록 기계가 더 많은 예시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5를 취했을 때는 20%였는데 지금 이런 X의 동작을 취하고 있을 때는 현재 90%의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는데 더 많은 예시를 줄수록 이게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취했던 5를 취해보면 그래서 5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5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이게 기계가 내가 줬던 예시들을 그대로 배웠고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동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냈구나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신러닝이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 동작도 취하고 있지 않은 미인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시를 줄수록 기계가 더 많은 예시들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O, X, 미인식 3개의 동작을 나눠서 기계에게 제가 어떠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줬고요. 제가 가르쳐 준 것들을 통해서 기계가 제 동작을 인식하는 것, 즉 인공지능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계 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작들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을 사용한다를 누르고 나가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동작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인식창 열기를 통해서 제 동작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O 나오고 X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션 인식을 통해서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블록코딩으로 OX 퀴즈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나온 조민준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거 클릭을 했을 때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몇 초 동안 말하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다음에 OX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5 또는 X로 답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런 후에 모모가 참이면 아니면은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인식 결과가 5입니까? 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만약에 아니면은 이렇게 모모가 참이면 이걸 넣어준 후에 여기서 인식 결과를 이렇게 X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만약 2 더하기 3이 5가 정답이 5일 때 얘가 정답이라고 말하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정답으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인식 결과가 X라고 나올 때 틀렸으니까 이거를 땡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OX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그 다음으로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식해놓은 가위를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가위가 나와서 이제 저 친구가 보를 하면 승리가 되는 거고, 보자기를 내면 가위가 나와서 패배가 되고, 또 주먹을 해보면 인식을 해서 가위를 냈으니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설명해드릴 전현서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을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누르시고 여기 더하기 칸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배경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2명의 캐릭터를 직접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명은 팬더로 골랐고요. 나머지 한 명은 여러분이 스프라이트의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는 한 명을 더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로봇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2명이 원하는 캐릭터를 고르셨으면 원하는 위치에 이 캐릭터를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두 캐릭터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플레이할 캐릭터인 판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줄 로봇, 이렇게 두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로봇 먼저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이 로봇이 가위바위보 중 임의의 어떤 수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가지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한 가지 변수의 이름은 난수로 설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변수의 이름은 상대방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난수를 초록색 칸에 들어가셔서 1부터 3 사이에 임의의 수로 설정해 두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난수가 만약에 1일 경우에는 이 로봇이 가위를 내고
난수가 2인 경우에는 이 로봇이 바위를 내고, 또 난수가 3인 경우에는 이 로봇이 볼을 내는 것으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제어에 들어가셔서 만약 3이면 하나 가지고 오시고,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오셔서 이 아니면 블럭 사이에 하나 끼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산에 들어가신 다음에 등호, 는자가 보이는 거를 2개만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이 2개의 빈 칸에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변수인 난수를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난수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2개의 블럭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2개의 블럭을 각각 이 칸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난수가 1인 경우와 난수가 2인 경우, 그리고 1도 2도 아닌 3인 경우, 3가지 경우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수가 1인 경우에는 가위를 내고 2인 경우에는 바위를, 아닌 경우에는 볼을 내도록 해야 할 텐데요. 변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블럭을 이 3칸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난수 대신에 상대방으로 다 한번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수가 1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가위로, 난수가 2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바위로, 난수가 1도 2도 아닌 3인 경우에는 보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수가 1인 경우에는 이 로봇이 가위를 내고, 2인 경우에는 바위를 내고, 3인 경우에는 보가 내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형태에 들어가신 다음 말하기 버튼을 가지고 여기 밑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안녕 칸에 상대방, 아까 만들어둔 변수 중에 상대방 변수를 끌고 붙여주시고, 이벤트 칸을 누르신 다음 메시지를 보내기를 끌고 오셔서 상대방 결과 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1부터 3까지 1, 2, 3 3개의 숫자가 3개의 숫자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숫자를 로봇이 선택을 해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난수 상대방, 이 칸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우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변수에 들어가신 다음에 숨기기를 2개 가지고 오시고, 하나는 난수 숨기기, 하나는 상대방 숨기기로 만들어 두시면은 프로그래밍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로봇의 프로그래밍이 끝났으니 팬도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차례인데요. 그 다음 순서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물 피하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목표 점수는 5점이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만들 것은 배경화면과 장애물 스프라이트입니다. 스프라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하여 자신이 다운받은 배경화면을 업로드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 배경화면을 업로드해주고 저희가 총 배경화면을 2 스프라이트를 업로드할 것입니다. 배경화면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라이트는 배경 1, 배경 1이라고 저장해 놓고, 두 번째 배경을 배경 2라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부터 보자면은 저희가 깃발을 눌렀을 때 배경이 움직여야 하므로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끌고 와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배경화면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할 것이므로 계속 반복하기를 끌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는 배경이 가장 먼저 배경이 처음에 위치한 이동으로 이동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경화면의 좌표값을 x는 0 그리고 y는 30으로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이 배경화면이 이동해야 되므로 저희는 이 배경화면을 5초 동안 이동한다고 지정해 놓겠습니다. 5초 동안 마이너스 585, x좌표로는 마이너스 585, 그 다음에 y좌표로는 30으로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배경화면에 적절한 크기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크기는 200 정도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꽉 차죠, 배경이. 그 다음에는 배경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선택해 주고, 이것 또한 계속 반복해야 되므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끌고 와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와는 반대로 이것을 x좌표를 585, y좌표를 30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와 같은 초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초를 다르게 해준다면 얘네 속도가 달라지므로 똑같이 5초로 설정해 두고, 얘네를 0과 y좌표 30으로 이동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얘 또한 크기를 정해줘야 되는데, 크기를 20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눌러본다면 이렇게 배경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물 블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스프라이트에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저희가 장애물은 여러분이 사진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 주석 사진을 장애물로 쓰겠습니다. 이름을 알기 쉽게 장애물이라고 지정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므로 사진을 다운받겠습니다. 이 사진을 써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다운로드 해주고, 사진 옮겨주고, 저희가 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방금 저장해뒀던 운석 사진을 끌고 와줍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장애물로 쓰겠습니다. 이름을 장애물이라고 지정해두고 이제 이 블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이 장애물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만약 참이면과 아니면 구문을 쓸 것인데, 여기서 연산에 들어가 가지고 (1부터) 2 사이의 임의의 수를 정해줍니다. 만약에 이 1과 2 둘 중에 수가 1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 장애물을 밑에서 나오게 하고, 만약에 장애물이 그렇지 않으면은 2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장애물이 위에서 나오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물이 나온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을 3번 반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 사이에 3번 반복하기 블럭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작에서 y좌표 190, x좌표 190, y좌표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하여 이 위험 표시가 x좌표 190, y좌표 마이너스 100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형태에서 저희가 이 장애물을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모양에서 모양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추가해야 될 것은 위험 표시 모양과 저희가 이름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위험 운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모양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때는 그림판을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를 눌러주시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 모양을 위험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험 표시를 깜빡깜빡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험 표시를 0.8초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꾸는 이것을 0.8초 해서 0.8초로 하여 이 깜빡깜빡 표시가 3번 반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후에 1초 기다린 다음에 장애물이 나오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이 모양을 운석으로 바꿔준 다음에 가장 끝에서 이 운석이 나오게 해줄 것입니다. 운석의 위치를 x좌표 265, y좌표 마이너스 129로 지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 운석을 3초 동안 x좌표의 완전히 반대쪽인 마이너스 265 그리고 y좌표는 그대로 마이너스 129로 놔두어 일직선으로 가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만약에 1이 나오면은 요 아래에서 운석이 나오게 해주는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제는 이렇지 않고 위에서 운석이 나오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조건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있는 거를 거의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점점 더 실력이 늘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복습하는 겸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표시가 위에서 뜨게 해줄 것이므로 y좌표를 아까보다 높은 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다시 be careful로 모양을 다시 위험으로 바꾼 다음에 정지해주고 모양을 위험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다시 0.8초 기다리기를 해줍니다. 깜빡깜빡을 위해서 0.8초 기다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바꿔주어 이것을 0.8초 기다리기로 해줍니다.
이 위험 표시가 뜨고 나면은 1초 있다가 운석이 나타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양을 운석으로 바꿔준 다음에 위치를 265, 그 다음에 0으로 하여 아까보다 위에 위치해주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아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3초 동안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265, 그 다음에 0으로 이동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이 운석을 아래에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오게 하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위험 표시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 운석이 사라져야 하므로 마지막에는 다시 이 모양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운석이 없는 것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크기를 작게 해줘야 되므로 20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잘못 누른 모양을 꺼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코딩이 마이너스를 누르면 운석이 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경화면과 장애물을 만드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판다 스프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결과를 보냈으니 여기서 상대방 결과를 받아야겠죠? 그럼 이벤트에 있는 상대방 결과를 받았을 때를 놔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있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변수를 저는 내 결과라고 말해줄게요. 내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 결과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걸 꺼내준 다음에 여기서 내 결과로 바꿔주고 이것을 인식 결과로 설정해 줍니다. 인식 결과가 됐으면 저는 이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인식 결과를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만 하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잠시 2-3초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상대방과의 교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약 제와 있는 만약 뭐뭐가 참이면 여기서 만약 변수에서 상대방을 꺼내주고 연산에서 는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위이면 그 다음에 가위가 참이면 이제 저도 해야겠죠. 제가 어떤 것이면 만약 뭐뭐가 참 아니면 이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서 내 결과를 꺼내고 연산에서 또 는 부호를 꺼내줍니다. 그러면 내 결과가 가위가 참이면 하나 만들어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 다음에 저는 일단 바이를 해도 하겠습니다. 보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을 만약 가위가 참이면 무승부를 했다 말해야죠. 그럼 무승부를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이면 복사하거나 다시 넣어가지고 승리를 말하고 만약에 보면은 패배를 말하게 합니다. 만약에 복사를 하고 싶은 자신이 복사하고 싶은 스프레이트를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되면 똑같은 가위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바이 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결과도 받게 되니까 패배 바이, 만약 바이라면 무승부 승리로 바꾸고 마지막인 보를 한다면 상대방이 보를 낸다면 보
만약 가이라면 승리, 바이라면 패배, 아니라면 무승부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인식하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위바위보 만들기였습니다.